안녕하십니까. 오토데스크 코리아의 조진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우데이터 손광호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 표준화 가이드 실무 적용 사례를 가지고 다우데이터 송광호 부장님과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그 오토데스크 인벤터 표준화 가이드에 대한 부분을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 이후에 실제 그 고객사에서 적용하셨던 그런 내용을 부장님께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초기에는 고객분도 같이 모셔서 좀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그 사회적 거리 두기도 그렇고 해서 고객분들과는 조금 이따가 저희가 전화로 한번 연결을 해서 현재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좀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에는 저희가 이거를 같이 이렇게 그 디스커션하고 뭐 이런 그 좌담 형태로 좀 하려고 했는데요. 아시겠지만 저희가 둘 다 이렇게 재미있게 방송을 하거나 발표하는 타입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노멀하게 발표하는 걸로 저희가 다시 수정을 해서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그 인벤터 그 표준화 가이드에 대한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준화 매뉴얼 관련돼 가지고 들어보신 분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객사 한 군데도 아마 이거를 내용을 받으신 분도 있으실 거고, 사실은 저희가 이거를 기획하게 된 계기는 고객사를 다녀보고 그 다음에 이제 3D를 처음에 접하신 분들이, 사실 3D는 2D하고 좀 다르거든요. 제가 2D를 처음 배울 때는 옵셋, 라인, 옵셋, 트림, 뭐 익스텐드, 그 다음 뭐 서클, 어레이, 사실은 요 정도만 가지고 기본적인 설계를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토캐드에 있는 그런 몇 개 기능만 가지고 사실은 한번 배우지도 않았지만 그 현업에 가서 그 명령어 몇 개만 가지고도 사실은 설계를 할 수 있을 정도였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3D 같은 경우는 기능 몇 개만 가지고는 사실은 제품 설계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부분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어찌됐건 3D로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3D 모델 자체를 만드는 그런 방법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기본 설정이라든가 환경 세팅이라든가 사실 이런 부분들도 되게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인벤터를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환경 셋업이라든가 조금 이따 뒤에서 설명드릴 뭐 컨텐츠 센터 라이브러리에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프로젝트 파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모르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3D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저는 반드시 교육 플러스 그 전문가의 그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컨설팅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계속 어필을 드리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툴만 가지고는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설계하는 이런 제품에 대한 특징에 맞춰서 전문가들이 그런 제품을 설계하실 때는 이러이러한 방법론을 가지고 설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이드 해드리면서 파일럿 프로젝트 형태로 하셔야지 사실은 설계자들의 그 3D에 대한 스킬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냥 툴만 배우고 배운 툴 가지고 설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3D의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그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인지를 했고요. 한 4, 5년 전인가 제가 그 임플리멘테이션 가이드라고 해서 저희 파트너 엔지니어들한테도 그런 부분의 중요성 때문에 초기 셋업에 대한 부분들을 고객들한테 바로바로 빠르게 딜리버리할 수 있는 부분들도 저희가 한번 그 파트너 트레이닝을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3D 디자인 스탠다드 매뉴얼이라는 거를 다우데이터와 함께 같이 진행을 해서 이렇게 결과물을 만들어 냈습니다. 실제로 고객사 가서 고객사를 다녀보면 제가 최근에 고객사를 좀 그 인벤터 헬프데스크라고 하는 그런 저희 오토데스크 프로그램 통해서 고객사들을 많이 다녀봤는데, 고객사들을 다녀보면 아직까지도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인벤터가 좀 너무 느린 것 같다. 그 다음에 도면 템플릿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 파일이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여러 개씩 쓰는 데들도 있는데 이거를 몇 개씩 만들어서 써야 되나. 아니면 내가 설계했던 데이터들을 유관 부서한테 전달해 줬더니 갑자기 미싱 파일이 생겨가지고 파일에 에러가 뜨더라. 이런 문제들. 이러한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이슈들을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는 이러한 다양한 이슈들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한 그런 그 지침, 가이드가 바로 3D 디자인 스탠다드 매뉴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다우데이터에서 이 표준화 가이드에 대한 부분 한번 웨비나를 진행을 했었죠. 웨비나를 한 번은 진행을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이게 파트너한테만 네. 전달했던 내용이죠. 네. 그래서 진행을 했었고,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다루진 않을 거고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그 표준화 가이드 쪽, 그 다음에 3D 표준화 구축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준화 가이드 앞서 보였던 거는 저희가 그 웹에서 다우 멤버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네, 다운받으실 수 있고, 그 내용은 크게 4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D CAD 표준화 구축 프로세스라는 단락이 하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인벤터 사용자 환경 설정에 대한 부분, 그래서 메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미리 설정을 하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용자 환경 최적화에 대한 부분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인벤터가 좀 느리다라든가, 아니면 우리는 탑다운 설계를 할 건데, 혹은 대용량 데이터를 핸들링 할 건데 어떤 식의 환경 셋업을 하면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록편에는 재질 참고 리스트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재질을 추가로 등록하시거나, 그 다음에 재질을 변경하시거나 이런 경우들에 필요한 그런 내용들하고, 그 다음에 몇 개 그런 자주 사용하시는 그런 물성치에 대한 부분들도 부록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일 표준 편집기에 대한 부분과 콘텐츠 센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요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3D 표준화 구축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D 표준화 구축 프로세스는 크게 4개 정도의 카테고리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이런 순서를 통해서 기본 표준화에 대한 부분을 셋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프로젝트 설정이에요. 인벤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프로젝트 파일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프로젝트 파일, 사실은 이게 정말 잘 설정만 해 놓으시면 되게 편한데요. 이거를 설정을 잘 안 하시고 못 하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파일이 미싱이 난다라든가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프로젝트 파일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해만 잘 하시면 아마 인벤터를 되게 쉽고 편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설계 데이터 정의라고 해서 스타일 편집기라든가 사용자 재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구성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표준 템플릿 구성이라고 해서 부품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셈블리, 그 다음에 저희 도면 표제란이라든가 도면 형식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에 대한 도면 템플릿, 이런 것들은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것들을 주의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컨텐츠 센터 라이브러리라고 해서 저희 컨텐츠 센터, 인벤터에 있는 컨텐츠 센터 라이브러리는 다양한 엄청난 양의 그런 라이브러리 제공이 되고 있는데, 사실 고객분들은 그 중에서 정말 극히 일부분만 사용 보통 하시죠. 그렇다 보니까 그 데이터들을 다 쓰지 않고 내가 필요한 것들만 바로 따로 모아놔서 필요한 것들을 바로바로 사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컨텐츠 센터 라이브러리에 대한 부분. 그래서 사실은 요 4개의 부분만 여러분들이 잘 정의를 하신다고 하시면 보다 파워풀하게 인벤터를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프로젝트 파일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인벤터 문서 간의 이런 인벤터 관련된 모든 문서의 연관 정보를 관리하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셈블리뿐만 아니라 어셈블리에 포함된 서브 어셈블리 혹은 부품, 그 다음에 이 연관된 부품이라든가 어셈블리와 연결된 그런 도면, 그 다음에 재질이라든가 그냥 모양, 이런 것들까지 다 관리할 수 있는 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경로를 잘 지정을 함으로써 이런 데이터들에 대한 연관 정보를 프로젝트 파일 하나만 관리를 하시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저희 가이드 책자에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프로젝트 파일에 설정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리스트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인벤터 스탠다드라고 해서 프로젝트 파일이 있는 최상위 폴더가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콘텐츠 센터에서 내가 사용할 것들을 로컬로 떨어뜨리면 그 사본이 저장되는 위치. 콘텐츠 센터 파일 같은 경우에는 공용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직접 편집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편집을 해야 된다고 하게 되면 보통 4번을 저장해서 4번을 저장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 4번이 저장되는 위치가 바로 컨텐츠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디자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품이라든가 도면 이쪽에 그 스타일 라이브러리 아시죠? 스타일 라이브러리 저장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프리셋 같은 경우에는 구멍, 프레임 등에 대한 그런 사전 설정 값들을 저장하는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템플릿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템플릿에는 도면 템플릿뿐만 아니라 실제로 파트라든가 어셈블리 혹은 그 저희 프레젠테이션 파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기본 템플릿 파일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같은 경우에 필요한 그런 속성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정의를 해놓고 걔를 템플릿 파일에 넣으시면 나중에 다시 필요한 속성 값들을 추가적으로 그 입력하는 그런 그 공수는 많이 줄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템플릿 파일을 도면 쪽뿐만 아니라 파트라든가 어셈블리에서도 잘 정의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불필요한 작업이라든가 중복 작업들을 크게 줄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뭐 아이로직 같은 것들 뒤에 좀 설명을 하시겠지만 아이로직에 있는 몇몇 기능들을 아이스타트 파일이라든가 그 템플릿 파일에 넣는 경우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품의 그런 사이즈에 대한 부분을 프로퍼티를 뽑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을 아예 아이로직으로 만들어 놓고 파트에다 그 스타트 파일, 템플릿 파일에다 저장을 해 놓으시면 그 파일에서는 여러분들이 만들 때마다 그 아이로직이 구동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폴더 옵션은 프로젝트를 설정하실 때 템플릿, 설계 데이터, 사전 설정, 컨텐츠 파일 여기에서 경로를 설정하시는 형태로 해서 지정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구매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자주 그 사용하시는 그런 라이브러리라든가 아니면 실제 그 외주 구매품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장을 하시는 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워크스페이스는 여러분들이 설계한 데이터들, 부품이라든가 어셈블리라든가 이런 것들 혹은 도면 이런 것들이 저장되는 작업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래 보시는 거는 그 다우데이터에서 저희 장비 업체들 보통 그 반도체 장비 업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그 형태로 이렇게 하위 폴더를 구성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파트, 뭐 어셈블리, 도면 이런 식으로 구성하셔도 되고 제품의 그런 서브 어셈블리 단위로 그런 것들이 정형화되어 있다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구성하셔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주 사용되는 하위 폴더를 이렇게 정의를 하시게 되면 인벤터 열기를 해보시면 자주 사용된 하위 폴더에 이게 리스트가 이렇게 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 파일 저희가 처음에 설정을 할 때 이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이 파일 하나에서 다 정의를 하고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프로젝트 설정하는 방법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필요하신 거, 작업 공간이든 자주 사용하시는 폴더든 옵션이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경로 추가를 하셔가지고 이 데이터들이 들어갈 위치에 대한 부분들을 사전에 정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얘도 그 라이브러리를 추가하시는데,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그 라이브러리 추가로 끝나는 게 한 스텝 더 하셔야 돼요. 이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활성 라이브러리를 지정을 해주셔야 그 데이터들을 제대로 활용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모양 라이브러리든가 재질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반드시 라이브러리를 추가하신 다음에 활성 라이브러리 선택을 한 번 더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라이브러리 쪽에서 컨텐츠 센터 쪽 라이브러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화면이 조금 깨끗하게 안 보이시죠? 네, 제가 해상도가 조금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도 보시면 각 규격별로 이런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보통 뭐 NC 규격이라든가 뭐 GIS라든가 뭐 ISO 이런 다양한 그 규격들이 있는데 보통은 이게 거의 다 표시가 돼 있으실 거예요. 처음에 설치를 하시게 되면. 근데 불필요한 것들은 다 해제를 해 놓으시고 작업을 하시게 되면 처음에 인벤터 로딩하는 속도도 조금 더 빨라지실 거고 하니까 필요하신 라이브러리가 있으시면 필요하신 라이브러리만 활성화시키고 아니면 필요하신 라이브러리만 따로 구축을 하셔서 활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다음 설계 데이터에 대한 정의, 두 번째 설계 데이터에 대한 정의, 이제 프로젝트 정의에 대한 부분은 끝났고요. 설계 데이터의 정의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금 모델에 대한 그런 절곡 테이블이라든가 그다음에 재질이라든가 그다음 뭐 심볼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파일 경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질 라이브러리라든가 모양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정보들이 다 들어가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2019 버전 이상부터는 저희가 UI가 새로 속성 패널이 새로 변경이 됐죠. 변경이 되면서 사전 정의, 프리셋에 대한 부분을 메뉴에서 바로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멍이라든가 노치 작업에 대한 부분 혹은 프레임 생성기의 마이터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서 프리셋을 통해 가지고 미리 정의해 놓은 것들을 이렇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2019 버전이 아니라 18 버전을 사용하신다. 그러면 일단은 먼저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게 좋고요. 업그레이드를 못 하신다 그러시면 다른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런 뭐 구멍이라든가 스레드의 클리어런스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엑셀로 thread.xl 파일로 이러한 것들 규격이 다 정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사용 안 하시는 거거나 불필요한 것들은 이제 편집을 하셔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 스레드에도 종류가 다양하게 많이 라이브러리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거를 사용하시고 규격에 대한 정렬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엑셀에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맛에 맞춰서 수정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가이드 저희가 이제 요거는 이제 향후에 따로 오늘 배포를 해주실 거죠? 오늘 들어오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네. 해주실 건가요? 네, 온라인으로 네. 지금 배포가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보시면 조금 더 실제로 오퍼레이션 하는 부분들은 매뉴얼에서 보시면 되니까 오늘은 여기서 중요한 부분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 정도만 확인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표준 템플릿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템플릿 파일 저희가 새 파일 작성할 때 보면 템플릿 파일이 이렇게 뜨죠. 그래서 시트 메타 부품의 기본 T를 얼마로 할 건지 그 다음에 속성 값들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부품에서도 내가 예를 들어서 데이텀, 플랜이죠. 플랜을 몇 개를 켜놓을 건지, 그 다음에 내가 처음에 스케치할 작업이 만약 어느 정도 정형화 되어 있다고 하면 아예 스케치까지도, 기본 스케치까지도 아예 기본 템플릿 파일에 넣어서 템플릿을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21 버전부터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도면 템플릿 쪽에서도 이렇게 미리 보기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면 형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미리 보고 정의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템플릿 파일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잘 정의를 해 놓으신다고 하면 최소한 마우스 작업은 몇 번 정도 더 덜 작업하실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부품이라든가 어셈블리에서는 데이터 구성이라든가 주요 속성 같은 것들, 사용자 프로퍼티죠. 사용자 프로퍼티 같은 것들을 회사에서 꼭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얘를 아예 스타트 파일에 미리 정의를 해 놓으시게 되면 나중에 그냥 값만 입력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중에 도면 템플릿에서 이 데이터들, 이 프로퍼티 값을 연계해서 도면 표제란에 자동으로 표시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자동화된 프로세스를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에서는 도면 경계라든가 아니면 시트 형식, 그 다음에 필요한 경우에 스케치 기호, 자주 사용하시는 그런 기호들이 있다라고 하시면 이런 것들도 미리 정의를 하셔가지고 아까 보셨던 설계 데이터 정의하는데 넣으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 같은 경우에도 치수 유형이라든가 가시성, 그 다음에 도면 스타일 이런 것들도 고객분들 혹은 원청사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시선을 꺾어서 쓸 건지 지시선을 꺾어서 안 쓸 거다 이런 속성들 같은 경우는 스타일에서 정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에서 이런 필요한 것들도 미리 다 정의를 해 놓으시면 사용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런 기본 템플릿이나 이런 것들은 아이로직도 좀 비슷하겠지만 한 분만 좀 고생하셔가지고 잘 만드시면 팀원들 전체가 다 편하게 쓰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하실 때 팀원분들의 의견을 좀 반영하셔가지고 잘 셋업을 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편하게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컨텐츠 센터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엄청나게 많은 컨텐츠 센터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컨텐츠 센터 라이브러리가 2020 버전부터 속도 개선이 조금씩 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컨텐츠 센터 라이브러리는 워낙 많은 그런 방대한 데이터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로딩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멀티 스레드 캐싱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성능도 개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라이브러리 생성이라고 해서 이런 프로파일 같은 것들 보통 단면들 많이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제공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써야 되는 거 컨텐츠 센터 라이브러리에 없는 것들도 이렇게 새롭게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준 라이브러리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 가이드 138페이지에 있다고 하네요. 거기서 내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좀 화면이 조금 해상도가 좀 떨어져서 자세히 못 보셨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의 그 라이브러리 구성하는 부분들, 그래서 라이브러리가 종류가 지금 되게 많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하신 것들만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규격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만 표시를 하시게 되면 인벤터 그 로딩 작업도 조금 더 원활하게 되실 거고, 지금 보시는 건 여기 뭐 다우 라이브러리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회사에서 필요하신 그런 라이브러리가 있으시다고 하시면 그 라이브러리 구성하셔가지고 그것만 띄워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여기에 보이시는 저 버튼 잘 보이시죠? 저걸 클릭하셔서 저기에 만드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컨텐츠 센터 라이브러리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그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정도만 좀 가이드를 드리면, 관리하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설계자분들이 그냥 로컬에서 관리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아예 공용 폴더도 두지 않고 사용자별로 필요한 위치에다가 컨텐츠 센터 라이브러리 사본을 저장해서 확인된 사용을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 프로젝트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못 정의가 되어 있다고 하면 데이터를 딴 쪽에 보냈을 때 뭐 아까 말씀드린 미싱 에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정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저희가 일단 권장드리는 방법은 데이터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관리 솔루션을 사용하시길 권고를 드립니다. 뭐 저희 쪽에 볼트라고 하는 그 강력한 데이터 관리 솔루션이 있지만, 어쨌든 이 데이터 관리 전용 솔루션을 사용하시길 강력히 권고를 드리고요. 보통은 그 저희 볼트를 도입하시기 전에 네트워크 파일 폴더를 만드셔가지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컨텐츠 센터 파일에 대한 부분을 공용 폴더에다 놓고 작업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도 뭐 나쁜 방법은 아닌데, 최근에 어떤 고객사 쪽에서는 그 네트워크 인증 관련된 이슈들이 자꾸 생겨서 이 네트워크 파일에 있는 컨텐츠 센터 라이브러리를 잘 못 불러오는 그런 이슈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도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그 데이터 관리 전용 솔루션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볼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이제 그 두 가지 방식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로컬의 작업 공간에다가 그 컨텐츠 센터 파일을 저장하는 방식이 하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아예 그 볼트에다가 넣는 방식, 그 다음에 로컬 로컬 폴더가 아닌 공용 폴더에다가 다시 넣는 이런 방식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성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신다고 하시면 볼트 컨텐츠 센터 폴더에다 직접 볼트에서 이 컨텐츠 센터 라이브러리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정을 하셔서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은 그 속도에 대한 부분에 좀 이슈가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회사 네트워크가 뭐 기가랜이 아니라고 하시면 약간 속도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셔서 컨텐츠 센터 라이브러리 관리하시는 방법을 좀 고민을 하셔서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은 그 표준화 가이드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보다 실무적인 내용은 저희가 공유드리는 그 가이드 매뉴얼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고객사분과 한번 연결을 해서 지금 현재 그 표준화 설정을 잘 활용을 하고 계신 고객사가 있어서 고객사분과 한번 연결을 해서 어떻게 진행하고 계신지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오토데스크 코리아의 조진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전화 연결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네. 저 혹시 저기 그 본인 소개라든가 회사 소개를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저는 천안에 있는 네. 서우테크놀로지라는 회사의 연구소에서 근무 중인 송정호라고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상무님하고 이제 어쨌든 이런 부분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서울 네. 쪽에서 이런 것들을 잘 그 셋업을 하고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셔서 어떻게 네. 사용하고 계신지 이제 일반 저희 그 다른 고객분들에 좀 설명드리려고 저희가 전화 연결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예. 혹시 얼마 전에 그 인벤터 설계 표준화 가이드에 대한 자료를 혹시 접해 보셨나요? 예, 저번에 엔지니어분 오셔서 네. 그 설명도 해주시는 거 들었고, 네네. 그 가이드 책자도 주시고 가셨습니다. 아, 그래서 어디 그 송 부장님이 직접 가셨나요? 아니면 저희 파트너 쪽 분들하고 같이. 가셔서, 예.
그럼 그 선임님 그 기존에 사실은 네. 인벤터 관련돼서 여러 교육 자료들이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자료들하고 비교해 보셨을 때 네. 이번에 받으신 그 책자가 좀 어떠셨나요? 그 원래 기존에 있던 책자 같은 경우는 좀 처음 쓰는 초보 사용자들이 쓰기에는 조금 3D 부품 같은 거를 이제 그리거나 뭐 이렇게 도면 같은 거를 작성하는 방법 같은 거는 잘 나와 있는데 좀 환경 설정이라던가 최적화를 하는 방법 이런 게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았는데 네. 이번에 자료 주신 그 표준화 가이드에는 이런 없던 부분들이 편의에 맞게 설정값 변경하고 이러는 게 되게 자세히 나와 있어가지고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행이네. 저희가 어쨌든 여러분들이 되게 노력해서 만든 결과물인데 도움이 되신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예. 그럼 지금 그 3D 설계 표준화가 어느 정도 그 회사에 지금 적용이 되어 있으시죠? 설명해 주신 거랑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되게 뭐, 모델링, 3D 모델링 하는 거나, 이런 업무 하는 거에 있어서 지금 저희 회사에 맞게 좀 최적화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런 활용하는 방법들이 좀 있는데, 다른 회사들 것도 공유가 된다면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이 저희도 쓸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좀 더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은 예, 말씀하신 피드백은 저희가 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적용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저희 회사는 이제 설계 툴로 인벤터를 쓰고 있고 데이터 관리는 오토데스크 볼트 베이직을 썼었는데요. 이번에 스마트 팩토리 사업 진행하면서 프로페셔널 버전으로 새로 도입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 쓰던 거는 이제 인벤터에서 아이로직 기능을 써서 표제란 작업 수정이라던가 뭐 아니면 그 작업 방법 같은 거를 개선했었고요. 그리고 파일 관리는 이제 볼트 베이직으로 써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스마트 팩토리 사업을 하면서 그 3D 설계 표준화 부분 쪽에 좀 정비를 하고 개선을 해서 그 작업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 스마트 팩토리까지 같이 또 진행을 하고 계시는군요. 예. 네. 그럼 지금 이런 자료 같은 게 어떻게 업무에 어떻게 좀 도움이 되실까요? 처음에 도입하려고 할 때는 조금 기존에 없던 시스템이라서 좀 작업자분들이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기초를 잘 다져놓고 좀 익숙해진다면은 그 설계 시간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 같고 불량률도 되게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설계 표준화의 가이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한번 저희가 이렇게 전달해 드리고 끝날 게 아니라 이건 저희가 다우데이트하고 직접 계속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좀 하려고 하는데 네. 표준화 가이드 쪽에 조금 추가됐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으실까요? 받은 저희 책자 표준화 가이드를 좀 읽어봤는데 그쪽에는 되게 정보가 되게 많더라고요. 뭐 윈도우즈 최적화라던가 뭐 인벤터 설정 방법 같은 게 많았는데 아이로직 같은 거를 좀 써가지고 표준 잡는 방법 같은 게 좀 없더라고요. 그런 게 추가되면 좋을 것 같고 또 뭐 볼트 프로페셔널 버전이 이제 바뀌면서 이 내용들이 조금 더 자세히 적혀 있다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볼트 데이터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언급이 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뭐 저희가 그걸 한 번에 다 담아 드리면 좋겠지만 저희도 어쨌든 그렇게 한 번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쨌든 그 피드백 주신 거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개정판을 통해 가지고 하나씩 추가를 해 나갈 예정이고요. 송 부장님 저희 개정판이 한번 또 지금 예정이 되어 있으시죠? 네, 현재 뭐 여러 가지 방안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아마 선임 연구원님 요청 주신 부분 포함해서 향후에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개정판을 뭐 릴리즈해서 좀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임 저희 바쁘신데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희 통화는 이렇게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네, 원래 코로나 때문에 좀 직접 모셔놓고 인터뷰를 했으면 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화로 이제 인터뷰를 네. 하게 돼서 네, 감사드립니다.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실제 저희 표준화 가이드 관련돼서 현재 적용하고 계신 고객사하고도 저희가 좀 전화 연결을 좀 해봤고요. 이제는 표준화 가이드의 실무 적용 사례에서 좀 더 실질적으로 적용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저희 다우데이터의 송강호 팀장님께서 진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섹션을 맡은 다우데이터 손광호라고 합니다. 예, 앞서 조진영 부장이 이제 표준화 가이드북 설명을 잘 소개를 해드렸고, 또 더불어 최근에 갔다 온 고객사 분하고 생방으로 이제 전화 연결해서 의견을 좀 들어보게 되었는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실제 요 표준화 가이드북을 적용해서 구축된 사례보다는 현재 표준화 가이드북은 여러 고객사에 이제 제한 중인 부분 쪽이고, 실제 이전에 했던 고객 사례를 놓고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업체분들 얘기를 들어보시면 항상 우리 회사는 오래전부터 3D CAD를 설계하셨고, 또 양산품이 아니라 개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적용이 좀 힘들고, 또는 2D보다 작업 시간이 더 오래 걸려 하는 니즈가 항상 얘기가 되고 있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고객분들하고 좀 커뮤니케이션을 하다 보면 사실 앞서 보신 3D 디자인 스탠다드 매뉴얼에 대한 가이드를 필요로 하겠다고 느꼈고, 이러한 분들은 회사 내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이런 3D CAD에 대한 유지 관리 또는 사용자들에 대한 교육, 또 방금 보셨던 여러 가지 표준화에 대한 방법을 시스템화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이제 도면 작성에 대한 예시법이라고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실제 고객사에서 여러 가지의 그런 표준화 내용 중에 모델링, 그 다음에 어셈블, 여러 가지 관계 중에 도면 작성에 대한 한 샘플이고, 이런 샘플들은 굉장히 주관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세요. 앞서 보시는 표준화 가이드에 있는 내용 포함해서 고객사에 맞게 세팅되어 있는 부분이라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조 부장님 이런 내용을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고객사 하셔갖고. 사실은 고객사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보여준 적은 별로 없거든요. 네. 특히 도면 작성 관련된 부분들은 문의사항들은 이런 거 안 돼요, 이런 것도 문의만 하셨었지, 실제로 도면 작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신 적은 없었어요, 별로. 제가 요 도면 작성법 예시에 대한 컨텐츠도 좀 구성을 해봤던 게, 사실은 모델링 이후에 이제 실제 제작도가 나가기 위한 도면 작업이 현업 쪽에서 많이 중요시 되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기 위해서 제작을 했고요. 실제 해당 고객사는 어떤 신입사원 내지는 이후에 후임이 작업을 할 때도 쉽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런 가이드북을 자체 구성해서 시스템화 시켰습니다. 인벤토 이제 부품의 특성에 보면 아이프로퍼티 쪽에 우클릭을 해서 모형 검색기에 아이프로퍼티 특성을 클릭하게 되면 인벤토 쪽에 많이 설정하게 되면 프로퍼티 창의 속성 입력 창이 나오시게 되겠죠. 해당 업체는 지금 보면 사용자 특성 쪽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타이틀 내지는 공차 등급, 출도 일자, 여러 가지 설정 정보가 들어가 있고요. 사용자 정보 외적으로 어떤 설계자에 대한 속성 또는 상태에 대해서 점검자나 승인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이 키인되어 있고, 이러한 정보들은 앞서 보신 인벤터 2D 도면 쪽에 각 표절한 쪽에 파트, 재질, 열처리, 수량, 규격, 후처리, 각 등록에 대한 정보들을 보기 좋게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물론 파일을 열어서 직접 확인해 보실 수도 있지만, 처음 신입 입사하신 분들이나 처음 접하신 분들은 해당 정보를 보고 부품에서 이런 속성들을 끌어오는구나 하고 인지를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어떤 2D 도면 작업에 대한 뷰 작성을 하시게 될 텐데, 쉽게 보시면 2D 도면 작성하실 때 정면도, 우측면도, 평면도 세 가지 뷰를 작성을 할 텐데, 기존 오토캐드 작성된 2D와 다르게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등각 투영 뷰에 대한 뷰도 나오게 되겠죠. 실제 등각 투영 뷰는 가공이나 제작을 하기 위한 가공자에게 정확한 형상 정보를 전달하기 때문에 어떤 설계에 대한 오류나 가공 불량에 대한 부분을 사전에 방지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요 업체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종이 출력을 해서 도면 출력을 하고 도장을 찍고 출도 도장을 하는 방법이겠지만 실제 그 출도에 대한 도장 부분도 약간 디지털화해서 일어나 했다고 봅니다. 인벤터 2D 도면 쪽에 이제 스케치된 기호라고 하는 부분 쪽에 기능을 써서 기존의 도장으로 실제 매뉴얼로 찍던 부분을 출도 또는 로고가 없는 출도 도장 또는 제작, 수정, 교체, 긴급, 문의에 대한 여러 가지 스탬프 기능을 도면 쪽에 넣게 되고 이러한 부분은 여러 가지 도면의 상태를 바로 전달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모든 사용자들이 공통으로 검도가 끝난 이후에 출도를 할 수 있게 매뉴얼화 시켰습니다. 첫 번째, 해당되는 여러 가지의 수십 장의 도면들을 한 번에 검도 이후에 출도하기 위해서 가령 디자인 어시스턴트를 실행하고 거기에 맞는 특성 복사를 해서 해당 출도 날짜를 일원화돼서 할 수 있게 이런 부분을 시스템하고 모든 유저가 동일한 방법으로 쓸 수 있게 가이드 매뉴얼을 작성하게 됐죠. 지금 보여드리는 제가 자료 같은 경우 제가 일부 발치를 해서 보여드리는 내용 쪽이고 실제 고객사에서는 실 업무 내지는 스탠다드하게 해당 매뉴얼을 앞서 보셨던 표준화 가이드 매뉴얼처럼 활용을 직접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비전 작성 같은 경우도 모든 유저가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지정하죠. 물론 앞서 인터뷰 하셨던 서울하고 하는 업체 쪽에서는 실제 도면관리 프로그램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애로사항은 없겠지만 그러한 부분에 시스템이 도입이 안 된 일부 인벤터 유저들은 리비전 할 때 해당 DWG를 보통 이제 다른 이름 R1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 저장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해당되는 기준의 파트를 모델링 변경을 통해서 리비전에 대한 사유를 체크하게 되고 해당 원본 파일과 릴리즈된 리본 파일을 같은 폴더 내에서 보관하게끔 매뉴얼화 시켜놨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이 앞서 보셨던 볼트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쓰기 좀 개선이 될 거고요. 전체적인 어셈블에 대한 BOM 작성도 매뉴얼화 시켰죠. 해당 조립품을 DWG화 시켜서 도면화 만든 다음에 부품 리스트를 작성하고 해당 내용을 엑셀로 내보내기를 합니다. 자체적인 이제 파트 리스트 폼 형태가 있기 때문에 해당 BOM을 엑셀로 내보낼 때도 각각의 폼 리스트 특성에 대해서 구조적 내지는 부품에 대한 부분을 인지를 하시고 해당 엑셀의 항목을 체크하셔갖고 프로젝트 코드나 네임 또는 유니트 코드, 유니트 네임을 지정하셔갖고 엑셀 파일로 내보내기를 지정하게 되죠. 실제 이런 부분이 만약에 매뉴얼화 되지 않고 각자 원하시는 부분으로 활용을 하신다면 사실 모든 설계자분들이 다르게 활용하는 부분 쪽하고 실제 고객 사례를 볼 때 초기에 이런 프로세서가 잘 정립이 돼 있더라도 매뉴얼화 시키지 않으시면 향후에 새로운 인력이나 신규 인력 쪽에서 다르게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 이렇게 봄 작성된 내용을 엑셀 내보내기를 통해서 아까 같이 원하시는 저장 쪽에 저장을 하게 되죠. 어떤 봄 리스트에 대한 파일명을 새로 기재하거나 하단 부분에 워크시트에 대한 내용도 지정을 하고 우클릭의 옵션을 통해서 보내고자 하는 항목들을 일원화하면서 시작 셀과 팝업 창에 대한 저장소를 지정하셔갖고 내보내게 돼 있죠. 실제 이런 게 워드 파일이나 자체 매뉴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하신 분들도 따라하기 식으로 잘 활용하기 때문에 모든 유저가 동일한 봄 작성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셈블이나 이런 조립품을 좀 구성하실 때 대부분 이제 구매품이나 참조품에 대한 어떤 기준 부분도 좀 필요하실 텐데 해당 업체 같은 경우도 일반 구매품이나 특주 사입품, 일반 참조품 여러 가지 다양한 구매품에 대한 항목을 분류를 하게 되고요. 이러한 부분은 어떤 경영화된 파일 네임 밑에 주 예로 잠깐 내용을 보시면 품번, 규격, 제조사점, IPT 이런 식으로 전체 유저가 동일하게 쓸 수 있는 기준 항목을 잡아 놓으시고 또는 해당되는 모델로를 하시더라도 부품 색상을 빨갛게 정형화 시킨다든지 또는 도면 표현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표준화된 기준 스펙을 잡아놨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제 연구소나 설계실 쪽에서 만약에 인벤트 모델링 작업 하시더라도 해당 기준에 맞춰서 작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유저가 보든지 빨간색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구매품이다. 또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뭐 특조 사입품이다. 이런 기준이 정립이 되는 거죠. 모든 업체가 이런 부분을 아마 셋업을 하고 계실 거고 해당 업체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서 해당 부분에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거를 준수하기 위한 설계자들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다소 초반에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해당 데이터가 많이 쌓이게 된다면 어떤 설계 오류에 대한 부분과 중복된 파일들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구매품 같은 경우도 아까 기준에 맞춰서 좀 모델링하거나 스펙을 잡으셨지만 해당되는 제품에 대한 프로퍼티 속성에서도 가령 베어링 같은 경우도 동일한 규격을 적용하게 되고요. 사용자 특성의 아이프로퍼티 같은 경우도 제조사에 대한 정보를 같이 넣어서 모든 유저가 동일한 정보를 볼 수 있게 구매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비용에 대한 부분도 연계해서 아까 같이 일반품이냐 분리 불가품이냐 구매품이냐 가공품이냐 이런 부분을 봄 특성에 집어넣게 되고 전체적인 어셈블에 대한 구조 리스트에서도 이런 봄 리스트 항목을 조립품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립품에 대한 봄 리스트를 조립품에서 구성을 하게 되면 이 어셈블에 대한 부분을 2D 도면에 뽑으실 때나 여러 가지 조립품의 봄 리스트를 자동으로 추출을 하셔갖고 불필요한 엑셀 작업 내지는 매뉴얼하는 작업을 많이 줄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모든 설계자분들이 동일한 방법의 리스트를 작성하기 때문에 설계 오류도 많이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잠깐 보시면 이제 구매품에 대한 또 뭐 수량에 대한 부분을 또 기준을 잡아 놓으셨는데, 요 부분도 사실은 많은 좀 시행착오를 겪은 흔적이 좀 느껴지시죠. 패턴을 통해서 여러 개 다양한 부품들을 여러 개 했을 때, 해당 부품을 한 개만 기재를 하고 싶은데도 여러 개 이제 특정 수량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뭐 가령 해당 부품을 참조로 바꾸셔갖고 참조 부품으로 한다든지 또는 길이 단위로 구매되는 뭐 가령 4m짜리 와이어를 구입하시는 이런 형태가 있더라도 해당 구매를 뭐 봄상에서 기본 수량으로 수정을 하셔갖고 바꾸는 항목에 대해서도 매뉴얼화 시켜놨습니다. 자, 그리고 서버 단에 이제 서로 만들어진 이런 구매품들을 또 아까 같이 이제 폴더 지정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 쪽인데 특정 개인 유저들이 원하시는 폴더 쪽으로 지정을 임의대로 하셔갖고 공유하기보다는 특정 모드가 접속 가능한 공용 폴더 쪽으로 위치 지정을 하셔갖고 동일하게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부분 쪽이죠. 아까 보셨던 서우 쪽도 좀 제일 애로사항은 이런 부분을 각자 개인별로 따로따로 프로젝트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약간 좀 표준화 시키신다고 하면 많은 업무가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구매품 같은 경우도 만약에 해당 구매품을 내가 어셈블 할 때 사용을 한다, 뭐 이런 경우는 여기를 통해서 해당 폴더 쪽에 컨텐츠 센터 폴더 쪽으로 가시게 되면 아까 보셨던 기준 참조 구매품이나 특주 구매품, 표준 구매품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 맞춰서 해당 구매품을 클릭하셔갖고 불러오시기를 하면 되고, 조립품의 구매 배치를 할 때도 아까 표준화 가이드에 맞춘 배치라고 하는 쪽의 경로를 통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해당 부품의 경로를 찾아서 동일하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용화된 폴더 쪽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 제가 올린 여러 가지의 그런 라이브러리 구매품 내지는 다른 분들이 올린 구매품에 대한 중복 오류도 방지하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분의 여러 가지 인원들의 합쳐진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많은 수의 데이터를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버 구매품에 이제 배치를 할 때도 어느 정도 이제 표준화된 기준을 잡아 놓으셨죠. 가령 구매품에 대한 파일명에 대한 뭐 대문자로 표기를 할 거, 어떤 분은 소문자로 하거나 어떤 분은 뭐 소문자 대문자를 섞어서 하거나 이런 부분도 아까 보셨던 가이드처럼 표준화에 대한 기준을 잡아 놓고, 프로퍼티 같은 경우도 각자 쓰는 부분이 다르게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가령 타이틀, 규격, 도면 번호, 출도 일자 이런 부분 쪽은 기본 공란으로 가되 입력할 부분은 추후에 입력하는 부분식으로 기준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봄 구조상 구매품은 반드시 이제 구매품에 대한 항목으로 지정을 하게 되고,
각각의 품명에는 하이픈 내지는 언더바 뭐 이런 부분에 특수 기호는 배제할 것을 좀 권장을 해드리게 되죠. 회사 내에서 이런 부분을 약간 회사 업무에 맞게 좀 정형화하거나 표준화하게 되면 사실 모든 유저가 동일한 방법으로 쓰기 때문에 3D 활용도가 좀 더 많이 높아지게 되고 표준화대한 기준이 잘 잡히게 되겠죠. 그리고 어셈블에 대한 이런 구매품 관리도 같이 기준을 세워놨습니다. 뭐 해당 내용들은 향후에 이제 그 첨부되는 내용으로 좀 참조하시면 되는데 구매품 같은 경우도 뭐 사이트에서 많이 다운로드 받으시거나 이렇게 할 텐데 해당되는 구매품도 어떤 정형화된 회사에 맞는 기준을 잡아서 배치를 하시게 되면 모든 유저가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방법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해당되는 내용의 특성도 정형화돼 쓰기 때문에 보시는 부분이 표준화로 빨리 다가갈 수 있는 항목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1로 제가 화면을 바꾸긴 했는데, 파일 인쇄 같은 경우도 여러 개 이제 도면을 출력하는 부분도 매뉴얼화 시켜서 어떤 유저는 10장의 도면을 10번 열어서 출력하는 부분을, 매뉴얼화 시켜놨죠. 도면을, 인벤토리 작업 스케줄로 기능을 일괄 출력해서 파일 내지는 폴더, 프로젝트에 대한 선택, 항목을 선택해서 도면을 클릭하시고 다중으로 설정되는 각각의 옵션 부분을 매뉴얼화 해놨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제 출력을 많이 안 해보시거나 인벤터를 쓰셨던 유저분들도 처음에 이제 가이드북 같은 경우를 한번 접하시게 되면 쉽게 내용을 따라 하시거나 접하게 되시게 되겠죠. 실제 이런 부분은 사실 밑에 코멘트도 돼 있지만 주관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걸 한 번 더 얘기 드리고요. 실제 이렇게 사용하는 업체도 있지만 다르게 사용되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안 해주셔야 됩니다. 또 해당 업체는 이제 도면상의 이제 표제란 쪽도 보시면 거래하시는 고객사에 맞춰서 이제 2D 도면 같은 경우도 다르게 제공이 될 수 있는데 가령 제목 블록에 이제 표제란이 있고 표제란에 회사 로고가 있는가 하면 없는 로고를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부분도 클릭해서 사용하는 부분으로 기준이 잡혀 있죠. 실제 뭐 크게 특별한 부분은 아니지만 방금 보셨던 회사 로고에 대한 제거 방법도 각각의 천차만별 인원이 설계자 인원이 다르게 사용을 하게 되면 사실 많이 좀 오류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방금 보셨던 로고를 바꾸는 방법 자체도 전체적인 표준화 가이드 매뉴얼 순서대로 작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절차와 순서에 맞게 변경을 하시게 되면 모든 설계자분들이 동일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대칭 부품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게 되면 많이 설계하실 때 씁니다. 원본 도면에 이미 모델링으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해당되는 원본 도면을 기준해서 대칭 도면을 작성하실 때 대부분 뭐 인벤터 기능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많이 얘기를 하시지만 해당 업체는 어떤 기준을 잡아 놓죠. 해당 도면을 가령 뭐 베이스 다시 L이라고 하는 파트가 있는데 베이스 다시 R이라고 해서 왼쪽 오른쪽에 대한 대칭품으로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부품에 대한 대칭품에 대한 모델링도 별도 작성을 하겠지만 설계 오류나 가공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해당 주석에 대한 부분을 대칭품이라 하는 걸 가공자가 인지할 수 있게 코멘트되는 주석이나 내용들을 같이 삽입을 하게 되겠죠. 네, 이런 부분을 다 매뉴얼에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앞서 보셨던 디자인, 뭐 주재영 부장이 얘기 드린 매뉴얼 표준화 가이드 매뉴얼에 대한 설명이 쭉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까 보셨던 뭐 가이드 매뉴얼하고는 조금 다를 수가 있고 실제 업체에서 이런 부분을 10분 가맹해서 매뉴얼화 시켜서 내부 설계자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기준을 잡아서 사용하는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위해서 업체에 방문하면 많은 부분에 이런 부분이 정형화되어 있고 프로세서가 되어 있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유지 및 관리가 되셔야 되고요. 또 지속적으로 사용자 간에 이런 교육들이 정형화되게 좀 활용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앞서 보셨던 매뉴얼을 회사 내에 맞게 시스템화 시켜서 구축을 해 놓으신다면 아까 보셨던 여러 가지 3D CAD에 필요한 부분을 10분 활용하고 더 폭넓게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이고요.
이제 Q&A 쪽 받는 시간을 가질까요? 예, 지금 설문이 나가고 있죠. 예, 그래서 설문 정도 작성해 주시면 제가 5분 후에 여러분들이 올려주신 질문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Q&A 세션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 많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5분 후에 뵙겠습니다. 제가 좀 5분 정도 말씀드렸는데요. 자꾸 나가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좀 땡겼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질문해 주신 것 좀 저희가 보면서 바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좀 올라가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들어오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네. 여기 표준화 가이드는 여기 들어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 답변 좀 해드릴까요? 스타일 라이브러리 정의가 스타일 라이브러리에 있는 스타일 정의가 다릅니다. 스타일 라이브러리 정의가 사용됩니다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또한 어떻게 새 스타일 정의를 업데이트 하십시오는 어떻게 해나요? 네, 요거 김문봉님 질문은 아마 아까 보셨던 디자인 데이터 쪽 내용이신 것 같고요. 네. 보통은 아까 보셨던 2D 도면 내지 인벤터 도면 쪽에 보면 각각의 도면층이나 스타일 부분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사용자가 업데이트를 하거나 변경을 하거나 수정을 했을 때 인벤터 상에 있는 디자인 데이터하고 차이가 날 때 이 메시지가 뜨시는 거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을 스타일 라이브러리 저장이라고 하는 부분 아까 조재영 부장님이 화면상에 이제 캡처를 해주셨는데 저장이라는 거 인벤터로 저장을 하시면 해당 부분의 메시지는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인벤터하고 사용하시는 파일에 대해서 스타일을 비교하고 어떤 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창을 띄우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이게 어쨌든 그 먼저 사용하시던 분하고 지금 사용하시는 분의 스타일이 달라서 지금 발생하는 이신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떤 거 설명을 드릴까요? 템플릿 이거 답변을 주시긴 하셨네요. 답변을 주셨고요. 그다음 요거 한번 볼까요? 네. 한 두 개 정도만 더 볼까요? 네. 네. 지금은 감사. 요거 한번 더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까요? 한번 물어보신 것 같으니까 다른 분들도 궁금하실 것 같아서 템플릿 사용 시에 문제는 없나요? 버전이라든가 요거랑 그다음에 요거 이수웅님 질문 요것만 같이 한번 더 답변을 드리고 네. 템플릿 사용 시에 문제는 없다라는 게 어떤 내용이신지 한번 답변을 볼 수가 없나요, 이거는? 이거는 좀 내용이 좀 구체적이지 않아서 저희가 이거 위에 걸로 좀 말씀드릴게요. 그 이숙님이 질문하셨던 게 업무상 거래처의 설비 인벤터 모델링 파일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데요. 설비 모델링 파일 공유 시 저작권 관련 이미지
경고 텍스트를 삽입한 뒤 삭제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까 그 스탬프 쪽에 살짝 연관이 되는 것 같긴 한데 그런 경우는 이제 해당 스케치된 블록을 갖다 쓴 거라 네. 사실 삭제가 가능하신 거. 사실 이 부분은 아까 저작권 내지는 어떤 라이센스 이런 부분에 관련된 부분이라 사실 설계 툴하고는 좀 무관할 것 같긴 하세요. 이런 부분이 따로 개발되거나 아니면 쉽게 생각이 드시면 예전에 뭐 DRM 이런 부분 쪽의 내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니면 뭐 모델링 파일 공유 때문에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도면이라고 하면 사실은 PDF라든가 이런 쪽에 아예 박아서 이런 관련된 부분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실 것 같은데, 모델링 공유하시는 게 혹시 데이터 다운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라고 하시면 저희 공유뷰라고 하는 그런 기능을 통해서 혹은 3D PDF나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사실 그거는 모델 데이터를 직접 보내는 게 아니고 비어볼 파일만 보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데이터를 가져다가 그 제품을 만들거나 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하시는 방법도 하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이승님 지금 질문하신 부분이 사실 고객사가 요구를 해서 인벤터 설계된 파일을 직접적으로 공유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라이센스나 어떤 저작권 위배에 대한 부분을 좀 코멘트 하고 싶으신 거라 사실 삭제하기는 좀 힘들긴 하지만 뭐 인벤터 주석 기능이나 이런 걸로 사전에 해당 설계 업체에 대한 권리 이런 걸 좀 코멘트 하시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질문 올려주신 것 중에서 제가 한 2개 정도 선택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더 질문이 많지 않으셔서 질문 Q&A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오늘 저희 전화 연결 참여해주신 저희 서우의 송선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